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는 행위 기반 모델링 방법을 이용한 다중 이용 시설 감염병 유형 예측입니다. 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저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참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뭐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이미 뭐 예측을 했죠. 이게 정말 이게 감염병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무섭다. 이런 것들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이제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사태가 빨리 백신이 공급돼서 이 사태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음, 뭐 이렇게 저희가 인공지능 조금씩 연구하고 뭐 컴퓨팅 기술 연구하면서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맣게 코로나 전파 관련된 시뮬레이션 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고전적으로 보통 이제 수리 모형이라고 하죠. 이제 코로나 전파 모형은 SEIR 이런 모델을 씁니다. 그 S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상인 혹은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E는 일종의 이제 잠복기, 그다음에 I가 증상이 이제 발현된 거고요. Expose, E는 Infected, I는 Infected, 그리고 R은 이제 회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이 모형에서 뭐 사망하는 일부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그 감염병 때문에 사망한다든지 이렇게 사망하는 것도 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감염병은 이제 크게 뭐 이렇게 네 가지 스테이트로 변화한다고 개개인이 변해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을 이제 SEIR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래와 같이 그 미분막 형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각각의 사람 수의 양을 다음과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SEIR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상수를 정해서 문제를 풀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감염자가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약간 집단免疫이라 그러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 병에 걸렸다가 낫는 분들은 다시 같은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염병의 어떤 전파 속도가 늦어지면서 이 집단免疫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감염병이 증가하지 않고 이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 한 90% 정도의 인원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회복이 됐을 때, 면역이 생겼을 때,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은 그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뭐, 감염병 이런 역학 모형에서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은 좀, 뭐,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뭔가 좀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이제 클럽발 이제 코로나 보면 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발병돼서 뭐 1차, 2차, 3차, 7차까지 총 255명의 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는 참 엄청 크죠. 이게 그냥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냥 이게 뭐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들 뭐 교통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크게 파급이 컸던 이유는 이제 그 이태원 클럽 공간 자체가 뭐 뭐라 그럴까 이런 위험한 거죠. 그 코로나에 취약한 장소였고 또한 이 장소가 전국에서 모이는 어떤 뭐 성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국에서 막 놀러 오니까는 걸린 분들이 또 전국에 서로 다 퍼져가지고 전국에 이제 이 감염병을 전파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위험했던 겁니다. 여기가 전국에서 모였다는 것과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감염병에 취약한 공간이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수리 모형으로는 이런 현상을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역 단위나 그걸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잘 맞지만은 지금처럼 어떤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들 그리고 어떤 공간별로 위험도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수리 모형의 한계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면은 어떤 행위 기반 모델링 기법이 필요합니다. 행위 기반 모델링은 개개인을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개개인을 모델링 할 수 있고 이런 개개인을 모델링 한 다음에 그 개개인의 이런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감염병을 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메타 집단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거시적인 운송 연결망, 그 인구 분포, 나이별 접촉 패턴 등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프로젝트 이런 걸 합니다. 네. 근데 참 피해가 참 가장 크다는 것이 참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좋은 어떤 방역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인구 조사 데이터가 있고, 그 인구 분들이 어떻게 가족을 구성하고, 이분들이 직장이 어디이고, 이런 정보가 있으면은 그 동선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다가, 뭐, 직장에 갔다가, 가게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또 학생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다 모델링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동선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어떤 네트워크 모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그 빅데이터 기술과 이거 네트워크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감염병 전파를 예측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직접 이제 이런 감염병 관련된 시뮬레이션 하지 않지만은 뭐 예를 들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핵분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입자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연쇄적으로 핵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하고 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당구공 충돌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충돌되면은 입사각, 뭐 반사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해서 입자 충돌 모델을 만들죠. 저희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당구공 충돌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툴, 이거 뭐 오픈소스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거 가져왔고요. 근데 대신에 거기 안에 감염병이 충돌이 일어나면 얘는 감염병이 전파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EIR 형식으로 모형을 했고, 거기서 간단하게 이제 실행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네. 짠, 짠, 짠. 이렇게 점점 전파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자 충돌 모델 이용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SEIR 모델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재밌는 걸 다른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그 유명한 유튜브죠. 저기 3블루 1 브라운이었나? 근데 그 사이트 보면은 이런 입자 시뮬레이션 이용해가지고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 시뮬레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비슷한 시뮬레이션인데 이건 실험을 대단히 여러 가지를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이 시뮬레이션 가지고 뭐를 해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냥 이게 50일 이후에 어떤 증상자들을 다 격리하는 경우 사실은 당연히 이제 바로 상황이 종료가 되죠. 그렇지만은 무서운 거는 이제 잠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상이 있는 분들 격리한다고 해도 금방 그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대응하는 시기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뭐 당연하죠. 우리가 이게 한번 이미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늘어나고 나서 대응하는 건 좀 늦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당연히 사실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코로나를 그냥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은 무작정 이제 이렇게 락다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인 거리두기.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죠. 학교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일주일에 재택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일주일 다니고 일주일 재택근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은 사실은 그냥 SEIR 모형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 가지고 할 때 장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교통 같은 네트워크 이런 걸 고려할 수 있다는 것 혹은 공간적인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갔을 때 내가 뭐 어떻게 접촉이 일어날 걸 예측한다든지 그런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런 당구공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당구공은 이렇게 뭐 단순하게 직진하다가 부딪히면은 꺾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뭐 피해 간다든지 혹은 내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게 어떤 뭐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런 사람의 군집 형태를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군집 시뮬레이션 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골리암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뭐 이런 툴 보면은 네. 이런 툴들 보면은 이제 게임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잠깐만. 자. 이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왕자의 게임이죠. 이런 거, 이런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에이전트를 정의해서 에이전트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이렇게 어떤 일종의 뭐 인공지능 같은 거죠.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데 쓰이는 좀 기술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좀 더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게임이나 이런 군집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태원이나 신천지 콜센터 같은 집단 감염 사태를 하면 모델링해서 예측해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거는 유니티고요. 뭐 골리암이나 이런 툴도 사용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문적인 어떤 그래픽 하기 위한 툴이라서 저희가 좀 받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유니티를 사용했습니다. 유니티를 사용하고 거기 이제 C#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를 이용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여기 다중 이용시설에서 이런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전파되는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이제 직접 비말 혹은 이제 작은 에어로졸 입자에 의한 감염 그리고 이 공간을 오염시켰을 때 그 공간을 만져서 입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감염되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감염되는 것을 저희가 좀 알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사료가 많더라고요. 보면 저도 그냥 이렇게 이거 하면서 그냥 공부를 좀 했었는데 뭐 에어로졸 사이즈나 아니면은 이 사이즈에 따라서 기침했을 때 얼마나 멀리 나가는가. 뭐 당연히 큰 그 입자는 빨리 떨어지고 작은 입자는 멀리까지 가겠죠. 그다음 마스크를 이제 꼈을 때 이제 뭐 비말이 어떻게 나가는 양이 어떻게 줄어들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좀 단순하게 가정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런 대인과 대인 간의 감염병이 전파될 위험도를 거리의 함수로 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한 2m에서 3m 정도 우리 거리에 띄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0은 아니고 우리 거리에 따른 함수, 뭐 탄젠트 h 함수를 가지고 모델링해서 그 거리에 대해서 가중치 함수를 설계를 했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에이전트 이런 마트 상황에서 이런 그 유니티 이용한 이런 이제 모델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사이의 거리를 계속 계산하면서 우리가 감염될 위험도를 예측해서 전파를 시키는 거죠. 보여드리면은 간단하게 이 마트 경우에 좀 그래픽을 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금 이게 일종의 이 반경이 위험 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반경 안에 들어오면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위험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마트 안에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면 피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염이 얼마나 전파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에서 반복하면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관찰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것은 또 이런 대전 지하철 모델입니다. 대전 지하철 시청역이고요. 우리가 이 시청역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뭐 열차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돌아다니면서 이 공간 내에서 이제 뭐 몇 퍼센트의 감염자가 있을 때 접촉할 확률을 계산해서 뭐 위험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이 콜센터의 집단 감염 상태에 대해서 이제 질본에서 논문을 하나 썼죠.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 건물에 1145명 중에서 11층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의 45%가 감염이 됩니다. 엄청 많이 감염됐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조금 흥미있는 거는 이제 2차 감염 조사 결과 약 16% 감염됐는데, 근데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무증상자도 물론 이제 전파 능력이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게 모든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증상자들이 몇 월 며칠에 이제 언제 증상이 발현됐는지 이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최초 환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증가를 하고 건물을 폐쇄를 하죠.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이 다른 층에 있는 분들은 거의 감염시키지 않고 그 공간에 있는 분들만 다 감염시켰잖아요. 그리고 약 10일 동안 최초에 한 명이 감염된 이후에 94명까지 확산이 됩니다. 50% 확산돼요. 그리고 이 논문을 보면은 감염자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감염되는지까지도 참 나와 있습니다. 좀 대단히 조사를 잘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콜센터를 모델링을 해서 출퇴근하는 거죠. 출근하고 그렇죠. 출근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10일 동안 반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10일 동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감염 증상이 발현된 분들이고, 여기 핑크색으로 있는 분들은 증상이 핑크가 아니죠. 마젠타 색깔은 지금 그 잠복기 분들입니다. 네, 잠복기. 이 잠복기 같은 경우도 사람 개인에 따라서 이 증상이 발현된 날짜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다음날 바로 잠복기가 증상이 발현되고, 어떤 분들은 최대 한 일주일까지도 이후에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이런 접촉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 반대편에 있는 분들한테도 전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죠? 결론은 이제 저희도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긴 했는데 사실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좀 멀고요. 사실 이런 이제 콜센터 같은 좋은 이런 감염 사례 역학 데이터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 대인 간의 거리로 감염병 위험도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런 비말 감염 외에 에어로졸, 공기 중에서 어떤 에어로졸 형태로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것에 대한 농도에 대한 것들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감염된 분들이 공간을 위험시켜서 그 공간을 직접적으로 오염시켜서 그 공간 직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어느 시설에서 감염도가 정확히 얼마나 위험하다 이런 것들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좀 상대적인 위험도를 좀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간이라도 몇 명이 이용했을 때 위험도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혹은 똑같은 사람 인구 밀도를 가졌지만은 예를 들어 지하철하고 마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시설이 더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잘하고 계시지만은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동선을 어떻게 조정하면 접촉이 줄어들어서 감염이 줄어들까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 좀 깜빡한 것 같은데 이 연구는 그 아이캡틴과 그 다음 소프트 지금 현재 바이브죠. 바이브와 함께 진행한 연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